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5주차가 되었네요. 이번 주는 뭐 4주차부터 시작된 4, 5, 6, 7주차에 걸쳐서 4주간에 걸쳐서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5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업 도중에도 틈틈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1장 1절 시작할 무렵에 그림 1, 그림 2를 설명하면서 물리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그 모델링을 한 사례들을 그림 2에서 9가지 정도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첫 늑장할 때의 그림 2를 본 게 어떤 피지컬 시스템이 있다 치고 그 피지컬 시스템이나 또는 뭐 피지컬 피나미나를 수학적인 모델로 모델링을 하고 그 수학적인 해를 구해서 해에 대한 결과물로서 우리는 그 물리적인 현상을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져볼 수도 있거나 측정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어떤 사물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어떤 유형의 물리적인 어떤 원리를 따르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시스템을 보고서 그 현상의 결과물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지 그 사회 현상이 물리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수식으로 먼저 나타내는 것을 다루고 그런 것을 우리는 모델링이라 부른다. 또는 수학식으로는 정식화라 부른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식이 있으면 그 수학식을 푸는 과정이 물리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의 꼭지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리 현상들을 수학식으로 나타낸 경우가 일계선형 상미분 방식이거나 이계선형 상미분 방식이거나 또는 고개 미분 방식이거나 하는 그런 물리를 나타내는 수리식이 되고 물리수리기가 되고 그러한 수학식의 해법을 풀이를 통해서 그 솔루션 해를 얻고 그 해를 결과를 따라서 그 물리적인 어떤 현상을 분석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2에서 나타냈던 몇 가지 예를 9가지 정도의 그림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예를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탑 위에 어떤 공중 위에서 어떤 높이에서 물건을 떨어뜨린다고 봤을 때 우리 지구상에서의 gravity 중력 가속도라는 9.8m/s²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있죠, 그죠? 이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식을 생각한다 치면 어떤 1kg의 물건이라면 mg가 g가 예를 들어 9.8이라고 하는 9.8m/s²고 이 매스가 1kg이라면 1 곱하기 9.8 즉 9.8 뉴턴이 되는 그런 1 곱하기 9.8 뉴턴이 되는 그런 값을 가지는데 그것은 뭐 9.8이라는 어떤 수의 컨스턴트 값이니까 힘은 F = ma로 나타내고 ma라는 것이 아래 방향이 y 방향이라 했으니까 y 방향을 했으니까 ma y가 my 두 번 미분 한 그런 형상이 되고 그 결과가 결국은 9.8이라고 하는 지금 같은 9.8이라고 하는 m1을 봤을 때 9.8이라고 하는 수식이 되어서 그 수식을 풀면 이 두 번 적분함으로써 2분의 1의 gt 제곱이라는 어떤 값을 나타낸다 하는 그런 거를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몇 초 시간이 흐르면 이 오브젝트를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를 시켰을 때 어느 위치에 가 있을까요? 라는 어느 위치 y가 얼마일까요? 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수식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한다. 물리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 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그 수식을 결과로 가지고 물리 현상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똑같은 아이디어로 패러슈트를 타고 내려오는 어떤 낙하 상황이라면 자유낙하라기보다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갖고 있는 force라는 것이 A라고 하는 게
스피드 v 프라임이니까 ma라고 하는 것은 mg에다가 위쪽 방향으로 다시 속도가 빠르면 빠른 것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그걸 공기의 저항력이라고 보고 mg-b b의 v 스퀘어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v가 얼마냐에 따라서 패러슈트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지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같으면 비스닝이긴 하지만 어쨌든 v1'과 b의 제곱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니까 비스닝이긴 하지만 비스닝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는 일개 미분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중에 또는 천장에 스프링을 매달고 거기에 메스를 달았을 때, 이 메스를 달았을 때 그 메스가 메스를 움직이게 하면 흔들리겠죠, 그죠? 어떤 Y축 방향으로 어떤 포스를 가한다 치면 아래로 당긴다 치면 스프링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할 텐데 F 마이너스 k y와 같은 것이 되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게 y 2'이니까 이계선행 3이분 방식이잖아요. a가 ma 했을 때 a가 y 2'이니까 이계의 미분 방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계선행 미분 방식을 해도 수업 도중에도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답은 두 개의 기저 함수로 답이 만들어지고 그 기저가 지금 같으면 코사인 t와 사인 t의 어떤 함수를 꼴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m이 실제 1kg가 아니고 k가 어떤 상수일 때 m분의 k와 같은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나타내는 것이 위에 이 식과 아래 이 그림 식은 동일한 식이죠. y2' 더하기 m분의 k y1' 제로 이걸 제로와 같은 제차 미분 방식인데 제차가 아니라 어떤 값을 여기를 시키는 움직이게 하는 힘을 처음부터 줬다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와 같은 걸로 줬다 치면 이와 같은 식이 여기 어떤 포스와 같은 또 다른 어떤 지금 같은 코사인 오메가 t나요? 오메가 t와 같은 것을 주면 그래서 그 여기 오메가 제로와 이 오메가가 흡사하다면 어떤 값이 계속해서 공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폐회로, 전기회로의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전압강의 킬로이의 전압법칙을 쓰면 전압강은 이제 이와 같은 여기되는 어떤 인자, 그러니까 볼티지를 줬을 때 볼티지의 미분항이 되어서 이계선행 3미분 방식이 되고 일반적인 이계선행 3미분 방식인 y2' 더하기 a y1' 더하기 b y equal 어떤 r과 같은 형식의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 결과 해법은 두 개의 선행 3미분 방식 예를 들어서 y 호모지니어스의 결과는 c1의 y1 더하기 c2의 y2와 같이 만들어지고 지금 r 같은 게 있다 그러면 r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별도의 yp가 만들어진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 yp의 u 더하기 y2의 v와 같은 두 개의 상수 배수가 아닌 함수 배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둘의 합을 한 것이 y 제너럴 솔루션이고 y 호모지니어스와 y 파티큘러의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예로는 deformable over beam이라고 해서 어떤 교각 다리 상판이라고 했을 때 상판은 자중도 있고 그 위에 차들이 지나다닌다면 어떤 로드가 하중이 작동할 텐데 그 하중이 적당하게 분포를 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거고 그 하중이 분포하는 어떤 방식은 이 관성 일레스티시티 탄성 계수의 관성 모멘트와 거기에 y축 방향으로 4차 미분의 함수가 되어서 어떤 로드가 가해지는 fx가 가해지는 사계선형 미분 방식. 지금 같은 fx가 있으면 미방인데 fx가 있으면 어떤
R이라는 함수가 작용하는 것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계면 우리 예상하기는 호모지니스인 경우는 뭐라고요? C1의 Y1 더하기 C2의 Y2, C3의 Y3, C4의 Y4가 중첩되어 있는 중첩 원리에서 4개의 기저함수 Y1, 2, 3, 4 4개의 기저함수가 만들어진 선행그램이 되어 있는 솔루션이 호모지니스 솔루션이고, 이게 fx라는 rx가 있으면 yp가 만들어진 게 x의 함수로 만들어지는데, 그 x 지금 fx라고 했으니까 f라는 x의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y1이 작용하는 의 u 함수 y2의 이게 y2의 v 함수 y3의 w 함수 y4의 p 함수와 같은 걸로 구성이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비제차선 형상 이용 방식, 지금 4차의 경우는 모두 8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다른 예로 진자 펜듈럼의 경우로 생각하면 천장 위에다가 어떤 실을 메고 이 줄을 달았다고 봤을 때 줄을 당기면 이게 올라갔다 자중에서 다시 올라갔다 자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힘으로 다시 이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와 같은 거는 여기 길이 L 시타 2 프라임, 시타 각도를 시타 2 프라임에 G 사인 시타가 하는 거는 L 시타 2 프라임의 가속도라는 것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텐데, 그때 G 방향, Y 방향으로 G가 작동하고 시타로 만들어지는 이 각도로 만들어지는 여기 G각이니까요. G각의 이 각도로 사인 시타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이제 그런 걸 자중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G 사인 시타라고 나타내고, 그 나타내면 이 이계선형상 미분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상이라고는 하지만 시타의 함수인데 사인 시타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작은 각도, 시타가 작으면 뭐 커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면 말이죠. 그렇다 여기 올라가면 바로 떨어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 사인 시타가 작을 때는 그 시타에 준하죠. 그러니까 L 시타 2 프라임은 더하기 G 시타 이퀄 제로와 같이 Y2 프라임 더하기 K Y1 프라임 Y 같은 이런 이계선형 미분 방식이 되어서 똑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로카폴테라 먹이사슬 관계인데요. 약탈자, 그러니까 지금 팍스와 래빗을, 그러니까 여우와 토끼의 어떤 먹이사슬 구조로 생겼을 때, 토끼의 인구가 느는 거니까 개체수가 느는 것은 토끼가 많으면 빨리 늡니다. 크게 늡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우가 많으면 토끼의 먹이가 여우가 많았을 때의 그 곱에 의해서 그만큼 개체수 증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디터인 여우의 증가 속도는 토끼가 많으면, 그리고 여우의 개체수만큼의 곱에 의해서 증가할 텐데, 다시 말해 토끼가 많으면 개체수 빨리 많이 늘 텐데, 한편으로는 여우 자체가 많으면, 개체수가 많으면 먹이를 많이 먹게 되니까 오히려 여우의 개체수 증가 속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라는 두 개의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식을 나타내면 비스냉이긴 하지만 Y1과 Y2의 곱이니까 비스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개 상미분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4장 연리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건 4장에서 다루고요. 좀 전에 살펴봤던 이런 단일의 식으로 나타내는 이런 식에서는 고객이긴 하지만 단일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3장에서 더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전체적으로 어떤 물리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수학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모델링을 함으로써 그 물리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그 수학식을 풀므로써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일장에서 다뤘던 바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미분 방식을 푸는 과정은 결국 문제 풀이뿐 아니라 그것의 원천이 되는 물리 또는 사회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 어떤 것이 어떤 수학식과 결부되어 있는지 서로 상호 대응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뜻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1차 시는 이것을 마치고 또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